예. 어, 그 차트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차트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의문을 품어서 그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매매를 할 때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줄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운 거는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은 제 거를 다 알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선물 차트에 옆으로 선을 긋는데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사소한 어, 궁금증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 똑같이 한다고 따라 하는데 나는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하니까 저 선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끄어져 있는 디테일까지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 심리가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을 잘 따라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365일 변화를 주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날은 예전에 봤던 시장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시장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완전히 본 적이 없는 시장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제가 몇 묶음으로 묶은 게 있잖아요. 뭐 1월 달에서 3월 달, 4월 달까지, 그죠? 1, 3을 묶어요. 그냥 1, 3을 묶고, 그리고 4월 달을 따로 하나 묶는데 1, 2, 3, 4를 같이 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 2, 3월 달은 변동이 굉장히 심한 장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4월 달은 1, 2, 3월 달보다 못하지만 꼭 설거지하는 느낌의 변동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5월 달, 6월 달은 조금 쉬어갑니다. 쉬어간다고 변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1, 2, 3, 4월 달처럼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2, 3월 장은 변동이 심하니까 물려도 금방 복구가 되는데, 5월달, 6월달 장은 물리면 답이 없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변동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5, 6월달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그럼 7, 8, 9, 10, 11월달까지는 뭐 일반적인 흐름, 우리가 항상 보던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매매를 해왔다고 가정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지, 그죠? 뭐 갑자기 뭐 5포인트 내렸다가 다음날 4포인트 올랐다가 그 다음날 9포인트 내렸다가 11포인트 내렸다가,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뭐 굉장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는 시장이에요. 저는 봤어요, 그죠? 10년 전쯤에. 저는 오늘 이런 시장 10년 전쯤에 자주 봤습니다. 자주 10포인트 내리고 이런 시장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냐 그러면, 최근에 10년 내에 있던 패턴은 11포인트까지 떨어진 적도 없었구만요. 있다고 친들 장중에 절반 정도는 다 복구를 시키고 마감했어요. 아침에 급락하다가 급반등을 했고,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오늘처럼 원웨이장으로 계속 밀어버리는 경우는 11포인트, 장중에 11포인트를 계속 밀어버리는 시장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내가 배운 것은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전에 뭐 작년 11월 달, 12월 달 장에 그 흐름을 가지고 1월 달 장을 딱 비교를 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야, 이거 10월 달, 11월 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 그 당시에도 양심도 없이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1월 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양심이 있었구나. 즉 흐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였는데 1월 달 딱 들어오니까 이젠 흐름의 변화도 없이 그냥 그날 급등, 다음 날 급락, 그 다음 날 또 급락, 이런 식으로 막
방향을 잡아주지 않고 당일 가는 방향대로 가더란 얘기죠. 당일 가는 방향대로. 그래서 제가 만기가 끝난 다음날 금요일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날 아침에 가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그죠? 만기 끝난 다음날 금요일날. 이런 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받는 장이 아니에요. 만기 끝난 다음날 금요일날 보통 시장이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고 다음날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고 이런 원웨이 장의 흐름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만기 이후 금요일날 장의 특징을 지금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봤어요. 만기 전날, 만기 다음날 금요일날 우리가 이런 장을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럴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패턴들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면, 아, 이 지금은 만기 끝난 다음날 금요일 같은 원웨이 장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맞는 장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매매하라 그랬습니까? 가는 방향대로 매매해라. 하락이면 하락하는 방향대로 매매를 하고, 상승이면 상승하는 방향대로 매매를 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방향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의 매매 패턴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9시 반이나 10시를 기점으로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밑으로 쭉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아침에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개발하기면 바로 밀려서 더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볼 때는 상승, 하락, 횡보 세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가 단순하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전 세계 시장의 특징, 차트가 있는 모든 시장의 특징은 상승 아니면 하락 아니면 횡보다. 이게 하루 만에 다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오면은 하락, 횡보, 상승이 다 나오는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반대의 경우죠. 그러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이 세 가지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 봐야지만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알 수가 있지, 그 자리에서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횡보다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금 관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관망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오늘은 올라가겠네, 오늘은 떨어지겠네, 이런 게 눈에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보일 때는 그 보이는 게 다음날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본인이 맞다면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매매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의 세 가지 정도의 시장을, 이 수백 가지의 시장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제로.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해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르는 시장인 거죠. 하락이면 하락이고 횡보면 횡보고, 하락이면 상승이면 상승인데 V자로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등해서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패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조금 모르는 패턴이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관망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는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오늘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는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맞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일회성이지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하락이냐 횡보냐 상승이냐를 판단 내릴 수 있는, 그 셋 중에 하나 정도는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면, 다음에 어떤 시장이 와서 아침에 장이 출발했는데 오늘처럼 급락 출발했다가 살짝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때 급락, 말도 안 될 정도의 수치로 급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살짝 올라가더란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락하겠습니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그죠?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하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급락 출발했을 때는 시작하자마자 조금 오르면 밑으로 떨어지더라. 그럼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조금 내리면 어디 됩니까? 내리면 위로 올라가더라.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모르겠으면 그냥 보고 있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급락 출발했을 때 조금 더 밀렸다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급락했던 게 바로 위로 쳐올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좀 밀리더라.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가는 방향대로, 자, 급락 출발이니까 조금 올랐다 또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베팅을 하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자리나 베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베팅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베팅하는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얼마큼 올라왔는지, 뭐 옵션으로 치면 몇 틱이 올라왔는지를 판단해서 잡으면 되겠지, 그죠? 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뭐 이걸 재고 5틱 6틱 뭐 재고 이럴 시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눈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그죠? 사실 손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이미 늦었어요, 그죠? 손은 굉장히 빨라야 되지만 손으로 매매할 수는 없어요. 이 눈으로 매매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바로 손이 가야 됩니다. 뇌까지 거쳐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거쳐서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하든가. 근데 굉장히 빨리 하는 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자리를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내가 먹는 자리를 자꾸 만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자리는 내가 먹는 자리야. 예를 들면은 분봉상으로 음봉 큰 거 하나 나오고, 다음에 음봉 하나 더 나왔다, 또 다음에 하나 더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다음번에는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음봉 큰 거 하나 나오고 난 뒤에 음봉이 2개 떨어지면은, 음봉 큰 거 나왔을 때 이미 물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콜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쭉쭉쭉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큰 손실이 나니까 물타기를 들어가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5틱, 10틱 정도는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시장이 못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선물은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지만, 옵션은 주가가 떨어져도 풋이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콜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지, 그죠?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콜이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옵션의 장점이거든요. 선물이나 현물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손실이 나지만, 옵션은 콜과 풋의 그 역학적인 그 관계가 반드시 선물 지수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선물은 쭉쭉쭉 내리는데도 콜은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이 옵션의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대적인 이론이에요. 누군가가 물린 사람이 많을 때는 올라가기도 힘들겠지만, 반대로 저점에서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쉽게 말하면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 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점에서 몇 틱 정도 올라가는 거는 쉽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찾아내서, 시장은 오늘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게 아니고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행보를 하든, 중요한 것은 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 장의 흐름, 오늘 시장의 흐름이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행보냐,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일봉의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행보냐, 이거 1월달에서 3월달 시장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내더라도 일회성일 뿐이라고 얘기 드렸죠. 왜? 그만큼 시장이 변동도 많고 패턴의 변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보통 패턴이 바뀌는 시점이 3일에 바뀐다든지, 또는 3개월 정도, 길면 6개월 간다고 했죠. 이 3일마다 바뀐다 같은 패턴이 바로 1월달 3월달 장이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하루 급등 하루 급락, 그 다음날 또 폭락.
불과 이틀 전에 308, 309까지 보였던 선물 지수가 이틀 뒤에 292를 봤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폭락장이거든요. 근데 뭐 우한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한폐렴 걸린 사람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더라도 이런 폭락은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폐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저렇게까지 밀린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미는 사람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미는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팔고 있는지, 또 왜 저렇게 주가를 폭락시키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궁금해 봤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날이 지나고 나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시장은 이렇게 이유가 있다, 우한폐렴 때문에 주가 폭락했다, 이렇게 뉴스를 내겠죠. 근데 우한폐렴하고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뭐 2명, 3명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몇백 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몇천 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망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망자가 나온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전염병처럼 퍼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재를 이용해서 폭락을 시켰다. 누가? 폭락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주가를 폭락을 시킨 건데, 근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쳐올렸던 외국인이 주체란 말이죠. 근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선물 매수를 전부 다 청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선물을 매수하고 나서 말이죠. 근데도 꼴랑 7천억 8천억으로 선물을 10포인트까지 밀었다. 그죠? 굉장히 이상하고 좀 의아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 우한폐렴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내일부터 또다시 주가가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우한폐렴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또다시 폭락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그 폐렴 때문에 뭐 경제가 뭐 스톱될 정도입니까? 아니지, 그죠?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요, 정확한 원인은 외국인이 팔았다. 왜 이만큼 팔았고 왜 주가를 이만큼 떨어뜨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가 급락했다. 그것이 주 원인이고 해석하는 정확한 방법이지, 여기에다 사족을 달아서 우한폐렴, 중국의 폐렴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고, 단지 주가가 내렸을 때, 올랐을 때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의 흐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내가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그대로 매매를 하고, 그게 맞으면 다행히 쉽게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예상한 게 틀리면은 좀 어렵게 돈을 벌면 돼요. 틀리면 손해를 봐야지 왜 어렵게 봅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면 쉬운 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어려운 장에서는 돈을 많이 날리겠죠. 근데 먹을 때는 조금밖에 투자를 안 해서 얼마 못 먹고, 날릴 때는 몰빵하고 물타기 해가지고 큰 손해가 나버리면 10번 중에 9번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렵든 뭐 어렵지 않든 그냥 적당한 돈을 투자해서 적당하게 벌어가는 그런 방법, 그리고 꾸준하게 손실 없이 매일매일 10원이라도, 자,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요, 완벽하게 수익을 퍼펙트하게 내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저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훨씬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좋은 사람은 있지만, 저보다 더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저한테 배우는 동안은 남들이 다 하던 식으로 10번 중에 7번 먹으면 잘한다, 10번 중에 8번 먹으면 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고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하게 버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0손가락 안에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10손가락 안에 들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라든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 엔진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외관 껍데기 바뀐 걸로 해가지고는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생각들을 이번 기회에 그 매매법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죠? 예를 들면은 정말 이 방법은 10번 중에 7번을 먹는 방법이지만 먹을 때는 1000만원씩 먹고 날릴 때는 1000만원밖에 안 날린다라고 가정하면요,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면은 뭐 7천만원 벌어서 3천만원을 손해를 보니까 4천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영구히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절대 그 방법을 남한테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1000만원, 2000만원, 5천만원, 1억을 받더라도, 회비를 1억을 받더라도 절대 그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돈 100만원에 뭐 단돈 10만원에 단돈 50만원에 자기의 비법을 가르쳐 준다? 그건 비법이 아닌 거죠. 비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100%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를 할 일도 없고요. 월 4천만원 버는 사람이 미쳤다고 전문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매매 방법을 100% 따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배워서 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약 1%도 안 되는 아주 희박한,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제 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쓸 수가 있고, 다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아, 돈 많이 벌어야지. 회사에 가면은 연봉을 책정해 주는데 연봉은 뭐 3천만원, 4천만원이고, 그러면 월로 치면은 월 한 250만원, 300만원 받는데 왜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은 한 달에 몇 천만원 벌려고 달려드냐 이거죠. 왜 연봉 3천짜리가 왜 연봉 20억짜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황새가 뭐 따라가면 가랭이 쪄있다 그러죠. 네, 똑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버는 게 더 현실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이고 더 쉬운 방법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3천만원 가지고 한 달에 3천만원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1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버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실제로도 지금 계속 매매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파보시는 게 어떨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